더 설명을 해줘야 되나? 자, 이거 그래프로 얘들아 어떻게 그려? X 좌표 응. X 절편밖에 못 구하는 거니? 응? X 절편밖에 못 구하는 거. 비슷했어. 얘는 얘들아 그래프로 못 나타내. 알겠어? 방정식이잖아.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게 이 식을 좌변 요거를 함수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변도 사실 함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y는 0 이렇게. 이 두 개의 함수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럼 봐봐. 나는 이 빨간색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y는 x 빼기 2, x 빼기 3 못 그리는 사람. 그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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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려 얘들아? 뭘 대입한다고? Y에다 0을 대입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X 좌표 구하는 거. 그래서 2랑 3이잖아. 그냥 이렇게 그려? 여긴 6이지. 맞아. 자, 봐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야, 얘들아? 2랑 3이지. 근 2랑 3이야.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2, 3이 뭐야, 얘들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y는 0은 뭐야, 얘들아?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게 y는 0 그래프 아니야? 그치? 그러면 녹색이랑 빨간색이 같다 이런 뜻이잖아. 그 같다가 이 x절편이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방정식의 근은 함수 그래프로 나타내지면 x절편이다 이 얘기야. 알겠어? 여기서의 근이 함수 그래프에서는 x절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다야. 알겠어? 그래서 119페이지 13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미정계수가 낑겨 있는 2차 함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기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자, 1번은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어.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 얘기는 x절편이 몇 개라는 얘기야, 얘들아? 두 개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이 2차식으로 만든 방정식, 요 방정식은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라는 얘기야. 괜찮아, 민서? 이 2차 함수에서, 왜냐하면 얘들아 어차피 이 식이 공유되잖아 지금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절편이 두 개라는 거는 이 방정식이 근이 두 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서로 다른 부분인 거지. 그러면 민서야,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근이 두 개 있다. 이걸 뭐라고 해석하고 싶어? 판별식 부호가 뭐가 되는지 알아? 0보다 크다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거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부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허근을 갖는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이거 풀면 a가 4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2번은 접한대.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지금 얘가. 그럼 x절편 몇 개야? 한 개지. 그쵸? 그러면 이 식을 기반으로 한 2차 방정식의 근은 한 개. 그러니까 중복된 근을 갖는다. 그래서 얘는 중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안 만난대. 그럼 x절편이 0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3 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고, 지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선생님 왜 굳이 방정식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재현아 어떻게 해야 될까? 나 방정식으로 해석하기 싫어. 근데 얘가 x절편 두 개 생긴대. 그러면 이 2차 함수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모르겠어요. 자, 표준형이라고 하지. 이거 꼭지점 좌표 구할 수 있니 얘들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요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a인가? 네. 자, 요 꼭지점 y 좌표가 얘들아 부호가 모여야지 x절편이 두 개 생길까? 요 꼭지점 y 좌표가 부호가 모여야지 x절편이 두 개 생겨?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여야지 두 개 생기지.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민서 이해 안 돼? 잘 봐. 여기가 x축인데 여기가 1이라고 해보자. x. 자, 여기가 1,5야. 자, 꼭지점이 1,5야. x절편 몇 개 생겨? 몇 개 생겨? x절편. x절편이 뭔지 몰라? 여기 x절편 몇 개예요? 없어요. x절편 없지. 자, 꼭지점이 1,0이야. 그래서 x절편 몇 개야? 한 개지.
다음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야. 그러면 x절편 몇 개야?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아래로 볼록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이 꼭지점 y 좌표가 음수다. 이러면 x절편이 두 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보면 얘들아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양변에 곱하잖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결국 이 식이랑 똑같아. 판별식 쓴 거야. 자, 근데 재현아, 지금 이 파란색처럼 꼭지점으로 푼 게 편해? 바로 판별식 때리는 게 편해? 판별식. 그래, 이게 편하니까 너희 보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지금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이 니네가 이렇게 하면 더 편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를 괴롭히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요 방법을 쓰면 더 편하대. 근데 니네가 문제 푸는 양이 적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나는 안 편한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냥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시간이 더 걸리고 싫으니까. 근데 니네가 문제 푸는 양을 서서히 늘리다 보면 이렇게 푸는 게 이거 진짜 편하다. 그러면서 절로 익히게 될 수밖에 없어. 지금 다 그 내용을 배운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러면 137번 한번 풀어보자. 이때. 요거랑 하나 정도만 더 이해를 하면 사실 오늘 전달할 내용은 끝이긴 하. 재현아 힘들어? 몇 시 왔어 오늘? 2시 20분인데 야, 우리 전부 11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왔어. 네. 민서야 졸려? 재현아 오늘 일정이 할만해? 좀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아직 공부 체력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 오늘부터 10시간씩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 알겠어요? 태겸이 아령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냐? 아니 운동할 때 저 5kg, 6kg 사이. 그럼 지금 너 보고 50kg로 매일 20개씩 하라 그러면 다칠 가능성이 좀 있잖아, 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운동도 공부도 다 비슷비슷하. 재현이 풀었어요? 네. 너무 쉬워? 네. 또 2차 부등식 못 풀어서 못 푸는 사람이 있나? 자, 지금 이 꼭지점으로 풀지 마 얘들아. 판별식으로 풀어. 자, 얘를 뭘로 해석하자? 방정식으로 해석하자 이거야. 됐어요? 그럼 1번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 몇 개? 두 개. 그러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a. 지한이 이거 부호 뭐야? 판별식 부호. 플러스
자, 두 번째 접한다. 근한계 둥근. 그럼 판별식 구호 뭐야? 빵.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만난대. 그러면 허근 두 개. 그럼 판별식 구호보다 0보다 작다. 됐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2차 부등식 쓰면 A가 16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A가 0 또는 16 나오고 얘는 A가 16에서 0 사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괜찮습니까? 네. 태훈이 왜 까졌어? 네? 아, 다쳤어요. 아, 듣지 말라. 알아서 할게. 친구들이랑 뭐 이런 거 한 거야? 친구랑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조금 응용 풀어볼까 그럼 얘들아? 143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조금 응용인데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43번. 입장. 여러분 껌이야? 네? 껌이야? 네. 선생님은 양 팔꿈치가 다 여긴 수술, 여긴 화상. 왜? 수술을 왜 하시나요? 이게 선생님 언제 생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출근하기 전에 내가 태블릿을 들고 그 뭐지 크록스를 신고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얇은 이렇게 화단이 있었어. 요 약간 요렇게 생긴 화단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내가 이제 그때 얘를 뛰어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점프를 했거든. 근데 이게 크록스여서 그런지 여기에 걸렸나 봐. 이거보다는 높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 그래서 약간 몸이 이렇게 회전되면서 떨어졌어. 그래서 태블릿 이 뒤 다 갈리고 생일날이었어. 내 생일 중에서 최악이었고 뭐 좀 손도 까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좀 욱신욱신해서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수업하려고 수업을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안 올라가. 움직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얘들아 미안하다. 나 정형외과 좀 빨리 갔다 와고 이렇게 하고 정형외과에 갔더니 뼈가 부러진 것 같대. 그래서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알았다 그러고 다시 학원으로 와서 대충 수업을 하고 그 다음날 정형외과를 바로 갔는데 수술이 끝나고 알았는데 부러진 게 아니라 아예 조각났어. 그래서 그 조각난 뼈를 다시 붙이고 철심 받는 수술이었는데 니네들 그거 알아나? 팔꿈치랑 무릎이 얘들아 엄청 정교한 메커니즘이래.
그래서 이 팔꿈치에 너희 뼈 이렇게 두 개 올라가는 거 알지? 이 끝부분에 원기둥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약간 조각난 거거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조각난 건 아니야. 이 정도 조각났어. 근데 그걸 철심으로 박았는데 철심으로 박고 나서 일단 팔이 끝까지 안 펴지. 지금은 펴져. 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돌아가지. 이게 안 돌아가. 근데 의사가 수술이 잘 돼도 이거 두 개가 안 될 수도 있대. 그래서 여기는 얘들아 조금만 다쳐도 니네 장애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민수야 알겠지? 엎어질 때 팔꿈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손목으로 차라리 떨어져. 아 진짜로. 손목은 박살나도 되는데 이거는 다 붙일 수 있대. 근데 여기는 만약에 뭔가 좀 잘못되잖아? 그러면 뭔가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에 지금 다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최악의 생일 중에 하나. 수술비만 400만 원. 태블릿 고치는 비용도 들었다. 이 태블릿은 아니야. 괜찮아? 별로 안 어렵지? 아, 143번. 야, 재현 알겠지? 팔꿈치로 떨어지면 안 돼. 자, 못 푼 사람. 재현이 풀었어? 재현이 못 풀었어? 민서 못 풀고? 자, 이 2차 함수의 x축구의 두 교점의 x좌표. 자, 이 마이너스 1이랑 2를 x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네. 잘 봐. 여기 1차 함수인데 여기가 3이라고 해보자. x절편이 뭐냐고 물으면 3이라고 대답해야 돼. 알겠어? 3,0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x절편은 이 숫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면 y절편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마이너스 5라고 대답해야지. 0, 마이너스 5가 y절편 아니야. 절편은 좌표를 의미하지 않아. 알겠니?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x절편이래.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이랑 2가 얘 뭐라는 거야? 근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근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자동 반사적으로 일단 뭐부터 해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써주라는 거야. 알겠니? 그냥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써. 쓴다고 해서 손해날 게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문제는 A, B 구하래잖아. 끝났네. 이거 쓰는 것만으로도. 알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니네는 이제 방정식을 온전히 주고 풀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 항상 방정식에 이렇게 계수가 미정계수들이 껴있어.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 괜찮습니까? 되게 쉬운 문제지. 겁나 쉬운 문제야. 143번. 괜찮아 민서? 이제 답 나와요? 그 다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호구도 좀 해줄게 얘들아. 선생님이 한 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 그때부터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좀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 이전까지는 되게 뭐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잘 알아들었는데 그게 니네 탓이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은 계속 양이 줄어들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양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갭이 약간 생기는 것도 있고 니네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날 당연한 내용을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근데 확실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였고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뭐 나만 설명 잘한다고 생각하면 뭐하노?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그럼 설명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때까지 설명해왔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어. 지금도 근데 진행형인 거거든. 니네들이 뭔가가 옛날 세대보다 조금 수학에서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들 선생님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니네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선생님한테 많이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얘들아 소통을 하는 관계인 거지 내가 떠들면 니네가 뭐 듣고 끝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지금도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았어. 이거를 얘들아 옛날에는 이 파트가 없었어. 아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파트가 없었어. 그냥 여기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였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설명한 적도 없는데 왜 알아야 되지 그런 느낌은 들긴 하는데 없었어 진짜로. 선생님 이 교육과정부터 생긴 걸 거야 이게. 자 어쨌든 그러면 봐봐. 자 여기 방정식 하나 만들기. 자, 요 왼쪽 그래프로 해석해주면 이렇게 생겼지.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1,0에서 접하는 2차 함수 그래프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우변 y는 0 이라고 해석해주면 x축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검정색과 파란색이 일치할 때, 같을 때 이때 x좌표 요게 근이라는 얘기인 거거든. 괜찮아? 근데 재현아 이 방정식에서 일을 넘길게. 그러면 방정식이 달라져? 안 달라지지 얘들아. 1 넘겨도 방정식 안 달라지지. 똑같잖아. 근데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그래프 달라져 안 달라져? 그래프 달라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저 그래프도 내가 그려볼게. 얘는 0이랑 2를 꼭 x절편으로 갖는 그래프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y는 마이너스 1 상수 함수지. 그럼 이거 두 개가 같다. 여기 점좌표는 1, 마이너스 1. 요게 같다고 했을 때도 역시 x좌표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를 생각을 하고 121페이지 개념 확인을 한번 보자. 거기 y는 x제곱 그래프랑 y는 2x 빼기 1 그래프의 x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두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자,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 x제곱은 2x 빼기 1. 나는 왜 이게 연립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 재윤이? 해결이는? 인서 괜찮아? 왜 연립인지 모르겠어? 봐봐. 연립이라는 거는
이식도 만족하고 이식도 만족하는 xy 값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니네가 배운 게 뭐야? 가감법이랑 대입법 두 개 배웠지. 그치? 그러면 얘를 대입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2x 빼기 1을 여기다 넣어주면 대입법이지. 그치? 그러면 이식이지. 그 다음에 가감법 관점에서 봐도 가감법에서 가는 더할 값자고 감은 뺄 감자야 얘들아. 그럼 얘는 y가 일치하니까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0은 x제곱 빼기 2x 빼기 1. 결국 얘를 넘긴 식인 거잖아. 가감법으로 접근해도 이게 연립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y가 일치하고 있으니까 얘는 얘다. 이렇게 해주는 게 연립이라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연립을 하면 방정식이 생겼잖아. 2차 방정식 생긴 거 보여?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하나 쭉 넘기면 우리 위에서 봤던 방정식이랑 똑같네. 그리고 x는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자 x가 1일 때 y도 1이지. 얘도 x가 1일 때 y도 1이지. 그럼 저 두 2차 함수의 교점은 1,1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교점의 x좌표만 구해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연립했을 때 방정식 근 구해줘. 이런 뜻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쪽이 0이 아니라 두 개의 함수 그래프 형태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똑같이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면 자 일단 145랑 147번 한번 볼래? (145랑) 147은 숫자가 다 나와 있지. 네,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고 151번을 한번 보자. 자,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개를 줬어. 2차 함수 형태랑 1차 함수. 그랬는데 얘가 만난대. 만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구하래.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검은색으로 그려볼게 얘들아. 위로 볼록이지. 괜찮습니까? 대충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거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직선이지. 자, 요렇게 있으면 재현아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이렇게 있으면 만났어 안 만났어? 얘는 만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접한다라고 보통 표현하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지.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얘는 접했으니까 한 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됐어? 자, 근데 우리 이거 그래프로 해석하고 싶다는 거야?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거야?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럼 방정식으로 해석하려면 이 2차식이랑 mx를 연립하는 거지. 자, 연립했다. 괜찮아? 민서야, 연립했더니 무슨 방정식이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왔죠. 부동식은 이게 있는 게 부동식이네. 그치?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 접할 때는 민서야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 접한다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프가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판별식이 근이 한 개씩 중근 갖는다는 얘기니까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그래프가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조금 다른 상황을 호환해서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이것까지 설명해주면 사실 끝난 건데 요 내용을 조금 응용한 문제 153, 155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둘 다 되게 쉬운데 해석을 잘해서 쉽게 풀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야, 우리 반에서 누가 국어를 잘한다 그랬지? 지한이었나? 국어를 잘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 지한이는 책 읽거나 만화책 읽는 거 좋아해? 아니요. 근데 왜 국어를 잘하래? 지한이 다 구해버렸어? 아, 둘 다 모르겠어? 집 푸는 거예요? 언제 풀어? 시험 끝나고 풀어? 지한, 태겸, 재윤이는 어제 본 시험 성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니요. 아, 그 정도면 충분해? 아 그건 안 돼.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 재윤이는? 못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는 건 괜찮은데 얘들아 그 성적을 부끄러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니네가 지금 공부한 거를 시험으로 봤을 때 나오는 점수라는 얘기거든. 아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 더 높이려면 조금 어느 정도는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지표로 삼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내가 실력이 100점 만점 중에 7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시험 70점 나오면 잘 본 거야. 근데 70이 안 나오면 아 나 시험 때 너무 떠네. 나 시험 때 너무 시간이 부족하네. 시험 때만 다가오면 더 공부를 게을리하네.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실력이 70인데 80점이 나와. 그런 거는 그냥 운이니까 자꾸 좋다고 해버리면서 야야 나 찍은 거 다 맞았다 친구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런 뽀록은 수능 때 터지면 제일 좋죠. 그치? 물론 내신에 터져도 나쁘진 않지만 나 수능 때 10개 찍었는데 10개 다 맞음 이러면 진짜 인생이 바뀔 수도 학교가 겁나 많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찍은 것 때문에 좋아한다. 학원 시험 봤는데 3개 찍었는데 3개 맞았다. 이런 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어. 뭐 학원 시험에서 왜 운을 써? 학교 시험에서 쓰고 수능에서 써야지. 알겠어? 네. 그래서 성적을 조금 더 맞고 싶다. 그럼 지금 아 나 해석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면 됩니다. 푸셨어요? 네. 재현이 다 풀었어? 사실 위엔 문제가 완벽히 거의 똑같아서 위엔 문제를 참고해서 아래 문제를 풀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집은
문제집이라기보다는 개념서에 조금 더 가까워요. 앞에 보면 개념이 써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근데 이런 거 읽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 이것도 읽어보고 선생님 설명도 들어보고 선생님 저는 이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좋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선생님도 요 케이스 이어폰인데 재현이는 에어팟이야? 왜요? 버즈 신형이야? 네. 좋아? 근데 프로2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에어팟이 더 낫다고? 아니, 버즈 이게 3거든요. 아 요새 새로 나온 게 더 나아? 이 전 모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왜? 그냥 이게 통화할 때 음질이 너무 안 좋아요. 통화할 때 그냥 그거 받으면 되잖아. 제가 말하는 게 상대방한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 이제 만약에 수능에서 만점 받으면 응. 스카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지윤아 네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아니면 네 동나이대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치자 그러면 뭐 스카이를 골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아 우리가 장학금 줄게 우리 대학이 좀 많아 너희들 빌 게이츠 알지? 윈도우 만든 사람 빌 게이츠 학력이 뭔 줄 알아? 알아? 맞아 사실은 고졸이야 왜냐하면 하버드 들어간 다음에 자퇴했어 아저씨 배울 게 하나도 없네 이래서 자퇴해버렸어 근데 하버드 졸업장이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하버드에서 명예 졸업장을 줬어 야 제발 우리 학교 졸업했다고 해줘 이래서 명예 졸업장을 줬어 니네 하버드랑 서울대랑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를 생각하는 인식이랑 미국인이 하버드를 생각하는 인식이랑 진짜 비슷한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 야 너는 왜 하버드 나왔는데 뭐 일을 안 해? 뭐 이런 것도 있어 진짜 거의 똑같아 물론 뭐 MIT가 공대는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우리나라도 뭐 공대는 약간 카이스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똑똑하면 대학이 널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학생을 대학이 뽑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이 똑똑해서 우리 대학을 빛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뽑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줬잖아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 개교 이래로 한 30년 지났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서울대 간 학생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이 학교 전교 1등이야 그러면 네가 서울대 입학 사정관이면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근데 겁나 똑똑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야 그럼 네 수능 점수 좀 갖고 와봐 그렇게 수능 최저 같은 걸 주는 거야 야 니네 학교 내신은 우리가 좀 못 믿겠다 한 수능도 봐봐 근데 수능도 막 0.1%야 그럼 뽑아야지 오케이 야 씨, 니네 이 학교에서 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영재네 뽑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수능 만점자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어떤 학년에서 쉬워서 한 4, 50명 나왔다 그럼 서울대 정원이 몇 천은 될 텐데 40동 안에 들면 뭐 비교적 쉽게 갈 수 있겠죠 자
번째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가 어떻게 된대? 접한대. 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얘들아? 플러스 K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 그렇죠. 자, 그럼 미정계수 있을 때 중근 갖는다 그럼 뭐 하고 싶어? 한별식이 0. 알겠어? 네. 한별식 못 쓰겠어요? 괜찮아? K는 4분의 9일 때 접한다는 걸 알 수 있겠니? 괜찮니? 네. 나 계산 틀렸어? 아니요. 자, 두 번째 155번 보자. 155번 보면 AB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을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두 그래프의 한 교점의 x좌표가 3 플러스 루트 1. 네. 그러면 이 두 그래프 연립했을 때 한 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고 지금 그럼 모든 개수가 무슨 수야, 얘들아? 유리수죠. 유리수 개수를 가지니까 다른 한 근은 뭐가 되어야 된다? 혈내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거 근 두 개를 알았으니까 이거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1-a겠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b겠지. 근데 요즘 중학생들 보니까 두 근을 구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 대단들 하셔. 그래서 이걸 전개하는 거지. 좋아. 좋은데 니네들이 지금 놓고 생각해봐. 이거 전개가 낫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낫냐. 그래서 이거 쓰는 거지. 뭐 전개 좋으시면 전개하세요. 나는 겁나 싫거든 이거 전개하기. 그러니까 얘들아, 계산으로 수학을 해결하려 그럴수록 짜증나진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들아, 우리는 이제 계산의 영역에서는 이미 물 건너갔어. 전 세계 80억 인구를 다 모아도 스마트폰 하나보다도 계산 능력이 떨어져. 계산 잘해서 뭐하고. 지금 더 무서워지고 있지. 컴퓨터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지. 괜찮습니까? 네.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단원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2차 함수, 뭐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내용들은 곁가지 내용이에요. 알겠어? 2차 방정식을 그래프를 써서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내용이야. 알겠어? 자, 오늘 배운 내용 이게 다야. 교점은 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프의 교점은 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근도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배운 거는 나중에 2차 함수나 1차 함수가 아니라 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형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내용인 거야. 괜찮니? 네. 지우지 마. 괜찮아? 혹시 빨리 가자.
현대 수학은 얘들아 이 집합을 베이스로 세워져 있는 수학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학 1단원 첫 번째 단원이 원래 집합이었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단원도 집합이었어. 근데 이 집합이 19세기경에 생긴 꽤 최신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이 최신 수학이 지금 현대 수학의 틀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한테 수학을 가르쳐 줄 때 집합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긴 맞거든. 근데 이거를 교육 과정에서 틀어버렸어. 야, 집합 어려우니까 고 1-2로 옮겨버려. 그래서 옮겨버린 거야. 중학교는 아예 없애버리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큰 우려를 했어. 이거 수학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집합이라는 게 결국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모이는 거거든. 그러면 현대 수학은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들의 무한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점들이 무한히 있을 때 직선이 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배우는 모든 수학은 지금 집합을 베이스로 집합으로 설명을 하는데 집합을 안 배우지. 그러면 함수도 집합을 베이스로 설명이 돼야 돼. 근데 니네는 집합을 안 배웠지. 그러니까 니네는 함수가 지금 뭔지를 모르거든. 함수를 제대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교과서에서. 언제 처음 배우냐면 1-2에서 2학기 때 처음 나와, 함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저 중3 때 2차 함수가 어려웠어요. 아니, 함수를 배운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중3 때 배운 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함수를 모르는데 함수의 표현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티를 노릇인 거지. 함수는 쥐뿔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 방법을 어떻게 크게 이해를 하겠어.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얘들아 현재 진행형이야. 함수를 배운 적이 없는데 함수가 어렵대. 자, 물어볼게. 함수가 뭐니? 괜찮아, 당연한 거야. 왜냐면 안 배웠거든. 함수가 뭐야? 네가 생각하는 함수가 뭐야 도대체? 선생님이 그래서 원래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해줄게. 이거를 모르고 계속 함수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도 함수를 모르는데 함수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빼버리던지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니네는 2차 함수가 뭔지도 사실 잘 몰라. 함수 뭐야? 자,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 식인 거잖아. 재현이는 함수가 뭐라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그치? 함수 뭐야? 중1 때 조금 설명이 나오긴 나오거든.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y가 나오는 약간 비슷해지고는 있는데 민서가 생각하는 함수는 뭐야? 그치?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줄게. 오늘 마무리는 함수에 대해서 좀 x라는 원소랑 y라는 원소가 대응하는 걸 함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x는 뭐고 y는 뭔데요? 라는 게 당연히 궁금해질 거야. 근데 x, y는 니네가 함수를 다 배우고 나면 누구나 이거는 x고 이거는 y라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정해져 있어. x가 될 수 있는 애들과 y가 될 수 있는 애들.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 대응 자체가 함수야, 얘들. 그러면 잘 봐.
fx는 x라는 함수 있어. gx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 이 두 함수를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 민서야, 이 두 함수가 같아 달라? 같다고? 여기는 x고 여기는 x 세제곱인데? 달라? 지한이는? 달라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니네들한테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거야. 아니 뭐 식이 다른데 뭐가 같을 수가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드는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니네는 이 식을 배웠잖아. 이 식을 배웠고 저 식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를 배웠지. 근데 저 식이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저 식이 함수면 저 두 식이 다르니까 절대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근데 대응이 함수기 때문에 저 두 함수는 같아질 수가 있어.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줄게. 이 x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정의역이라 그래. 보통 대문자로 표시를 해. 이름이 정의역이야. 집합 이름이. 이 y가 모여있는 집합 이름이 공역이야. 괜찮니 얘들아? 이건 집합에서 배우기로 하자. 이 x라는 집합 안에 마이너스 1, 0, 1 이 세 숫자만 있다라고 칠게. 그 다음에 y라는 공역 안에는 실수 전체가 있다고 치자. 이게 집합이야 얘들.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게. 자, 이 fx는 x라는 거는 결국 y는 x다. 뭐 약간 이런 정확히는 이 뜻은 아닌데 이런 의미거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y랑 대응하는 게 함수잖아. 그러면 여기서 x가 y는 x니까 y랑 그냥 대응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y는 x 세제곱이니까 y가 x니까 x가 x랑 대응한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x가 누구랑 대응한다는 거야? x 세제곱이랑 대응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y가 x 세제곱이래잖아. 그쵸? 그러면 잘 봐.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는 누구랑 대응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대응하잖아. x가 x랑 대응하잖아. 0은 0이랑 대응하죠. 1은 1이랑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라는 함수는 이 요 세 가지 대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대응하니까 마이너스 1이 누구랑 대응해? 마이너스 1이랑 대응하지. 0은 0이랑 대응하지. 1은 1이랑 대응하죠. 보입니까? 그러면 얘도 이 대응이 이 함수예요. 그러면 이 둘 다 대응이 똑같지. 그럼 두 함수는 같은 거예요, 얘들아. 알겠어? 이 식이 함수가 아니라 이 대응이 함수예요, 얘들아.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역을 세 개로만 잘 안 넣고 실수 전체로 놓으면 당연히 이 두 함수는 이제 달라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 배우는 y는 x제곱 2차 함수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 요 함수를 봐봐. 이 식이 뭘 의미하냐면 함수가 x랑 y랑 대응한다는 거니까 x가 y랑 대응한다는 뜻 똑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정의역 원소 x는 안 변해. 얘들아. 그냥 x야. 그러면 얘는 x가 x제곱이랑 대응하는 함수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정의역에 실수 전체가 있을 때 재현아 1은 누구랑 대응해? 2는 3은 자, 이 내용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민서 요거 이해돼? 요 함수 마이너스 2는 누구랑 대응해 그럼? 됐어? 지금 참고로 요렇게 표시하는 거를 함수의 그림이라 그래 얘들아. 함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게 어떤 의미야 얘들아? 이제 니네가 배운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재현아, 그래프로 이 대응을 나타낸다는 게 어떤 의미야? 좌표 평면에 저 점들을 찍어서 뭔 점이 있는데? 점 없는데?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x축이라고 배우고 이걸 y축이라고 배우지. 네.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를 정의역 원소가 모여있는 축, 여기를 공역 원소가 모여있는 축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1이 1이랑 대응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프에서는 1,1에다가 점을 찍겠다라는 의미야.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는 2,4에다가 점을 찍겠다는 얘기야. 얘는 3,9에다가 찍겠다는 얘기고, 얘는 마이너스 2,4에다가 찍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 y는 x 제곱이고 반대로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해석하자면 공역 원소는 x제곱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의역 원소는 x로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역 원소는 x제곱이니까 x일 때 x제곱이랑 대응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1,1에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거는 알지? 수직 교점으로 찍는 거. 요걸 수직 좌표기라고 하거든. 그럼 2는 뭐 4랑 찍고, 너무 높이 올렸나? 3은 9랑 뭐 이쯤에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0은 0이랑 또 대응하니까 여기에 찍고, 마이너스 2는 4에다 대응하니까 이렇게 찍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다 대응시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하면 되고, 그 부가적으로 나오는 요소인 뭐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 뭐 어쩌고 이게 축이 왼쪽에 있고 이거는 다 부차적인 요소야 얘들아. 왜냐면 함수라는 거의 표현 방식인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이게 뭔 소리냐면, 자, 태경이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이거 꼭지점이 뭐지? 이게 위로 볼록인가? 헷갈린다고 치자. 그러면 이 식은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랑 대응하는 함수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볼게. 0이 누구랑 대응해? 1이랑 대응하죠. 여기가 찍히는 거잖아. 1은 누구랑 대응해? 0이랑 대응하네. 1,0에 찍힌다는 얘기지. 네. 마이너스 1은 누구랑 대응해? 역시 0이랑 대응하지. 여기 찍힌다는 얘기지. 이거 세 개만 대충 연결해봐도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는 뭐 좀 쉽게 푸는 암기법을 배워도 되는데, 내가 함수가 헷갈리면 몇 개 대응만 찍어봐도 바로 알 수 있어 얘들아. 아니 양수 기울기가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지? 이거 어떻게 생겼지? 0이 얘는 x가 2x 플러스 1이랑 대응하는 함수잖아 얘들아. 그럼 0이 누구랑 대응해? 예. 그럼 뭐 어떤 거? 한 3 정도 넘어가. 3은 누구랑 대응해? 7이랑 대응하죠. 그러면 0,1이랑 3,7이니까 이쯤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니네들이 지금 뭐 배우는 뭐 우상향, 뭐 좌상향, 뭐가 어쨌네, 뭐 폭이 넓어지네. 자, 그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자. 아, 나는 y는 2x 제곱이 이 빨강이보다 폭이 더 넓은지 좁은지 헷갈려. 난 안 헷갈려. 왜냐면 외울 필요조차도 없거든. 자, 얘는 1이 누구랑 대응하니? 2랑 대응하죠. 얘는 1이랑 대응했는데 얘는 1이 2랑 대응해. 여기가 찍혀. 0,0 지나. 맞지? 일단 여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여기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만 이렇게 삐져나가진 않을 거 아니야. 폭이 좁아 넓어. 좁잖아. 이게 외우는 내용이 아니야 얘들아. 근데 니네들한테 함수를 안 알려주니까
이게 전부 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폭이 좁아진다는 걸 내가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 Y축에 가까워진다. 틀린 얘기 아니지 얘들아? 네. 그럼 이걸 왜 외워? 대응만 보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되게 생각 없이 교육 과정을 고쳐서 니네들이 보는 피해 중에 하나야.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빨리빨리 열심히 해서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야. 어차피 얘들아 고등수학의 중심 개념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은 뭔지 알아? 무한대야, 무한대. 너희는 무한의 세계를 공부를 해야 돼. 그게 고2 과정의 메인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도 항상 따라와야 되는 거고, 되게 개념적인 수학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하나 곱셈 공식 이거 뭐였지? 판별식 뭐였지? 이 내용이 그렇게 메인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고등수학 중에서도 계산이 가장 많고 복잡한 파트는 맞아. 알겠니? 네. 뭐 사실 설명할 게 더 많긴 많은데 대략적으로 나 어떤 함수 그래프 식을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니네 배운 함수 뭐랑 뭐야? 1차랑 2차지. 지금 선생님이 생각해준 대응 관계 점 몇 개만 찍어봐도 그래프 모양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운 내용도 선생님 저는 방정식보다 함수가 더 좋아요. 그럼 함수를 해석해도 되긴 해. 근데 요 파트의 구성상 좀 함수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좀 해석해달라는 파트니까 그걸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자, 지금 내주는 숙제는 얘들아 내일까지 해오는 게 아니라 다음이 월요일 수업인가? 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는데 2차 함수 그래프 얘네 잘 모르나? 일단은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그리고 민서는 좀 어려우면 요 125페이지는 일단 생략해 줄게. 오케이? 일단 요 숙제를 먼저 하고 민서야 교과서 푸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풀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답 완료 안 된 사람들. 봐봐, 한 번 밀리면 밑도 끝도 없어진다니까.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줄게요. 민서 교과서 오답 밀려 있어. 교과서 풀고 오답. 맞지? 그 다음에 지안이도 교과서 쪽이 밀려 있어. 그치? 50주 그거 53, 54? 네. 그게 밀려 있는 거야? 네. 다 안 풀었어? 네. 맞아.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 그 다음에 태겸이도 53, 54페이지가 안 돼 있어. 아, 네. 하나도 안 돼 있냐? 아니요, 그 네 문제 남았어요. 네 문제 남았어? 네. 그 다음에 재현이도 하나도 안 했어? 교과서요? 53, 54페이지. 좀 풀긴 했는데 수정은 안 했어요. 좀 풀긴 했는데 채점 안 했다는 건 다 풀었다는 얘기인가? 다 풀지 못했어요. 몇 문제 남았어요? 7문제? 요것도 해오세요 좀. 알겠지? 네. 근데 요 2차 함수 파트는 얘들아 오늘 설명을 이해한 사람은 좀 되게 쉽게 풀릴 파트예요.
순식간에 다 풀 수 있어. 이제 암산도 가능할 정도로. 근데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럼 별표 치고 모르는 거 별표 치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월요일까지 꼭 해와. 내일 뭐 해와도 좋고 내일은 딴 거 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